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사법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맨해튼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의 시위지만 참가자들은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단지 흑인에 대한 대우뿐 아니라 강압적 경찰력, 소수자의 불공평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And at this point, what I'd like to see is some radical shifts and makeovers in our policy and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뉴욕에서는 5천여 명이 7시간 동안 행진을 벌여 그 과정에서 200여 명이 연행됐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에서 시위가 밤새 계속됐습니다. A black and white issue. This is a national crisis. 유력 정치인들도 경찰 사법 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How sad. You know, the verdict was hard to understand. And race continues to play such an, kind of an emotional, divisive part of life. But it is because we have allowed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o get out of balance. 오바마 대통령은 시민들이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문제라며 대배심 제도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뒤 세 번째 밤을 맞는 이곳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주말 동안 더욱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올해 LA시의 범죄율은 또다시 줄어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찰리 백 LA 경찰국장은 이 같은 올 한 해 범죄율 전망을 발표하고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각종 사건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리 백 경찰국장은 올해 마지막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LA시의 올 한 해 범죄율이 또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 전체 범죄율은 12월 현재까지 2.9% 줄었는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LA시는 12년 연속 범죄율 감소를 기록합니다. Homicides are down a little over 2%, and if you recall, last year was the city's historic low point for homicides in almost 50 years. We hope that we'll be able to meet that goal again this year. 찰리 백 국장은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말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주말 다운타운과 사우스웨스트 LA 일대에서 음주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특히 도로 위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예방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는 또 LA 경찰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말 캠페인도 소개됐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 동영상 3편이 제작 공개됐으며 동영상은 올해 연말 각 방송국을 통해 전파를 탈 예정으로 한국어 자막본도 있습니다. And I really want to help raise awareness and consciousness. We all do it, folks. I've been out there. Every time I see a slower car in front of me, I look and sure enough there's somebody doing this. And while you're doing this, a lot of bad can happen. So 또 오는 13일부터는 총기 반납 행사도 펼칩니다. 자발적으로 총기를 가져오는 시민들에게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드 등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경찰은 또 백혈병 등 어린이 질병을 치료하고 도움을 홍보하기 위한 밴드 모으기 행사도 소개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서울의 7개 대학, 전국 21개 대학이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들이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규 학위를 수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이버대학들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대학협의회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교육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사이버대학 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이버대학은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육을 짊어갈 수 있는 미래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사이버대학은 지금 이웃 여러 나라에서도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대학들이 관심을 두는 대상은 우선 한인 1세와 2세들.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일반 대학과 동일한 정규 학위를 수여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해외에 있는 교포 학생들이라든가 특히
교포 본인뿐만 아니라 2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대학들은 이미 지난 2001년 전국의 21개 대학이 한국 원격대학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 중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정원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사이버 대학들은 지난 2001년 6천여 명에 불과하던 학위 학생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정규 학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다양한 문화 전시 공연 행사들이 LA 한인사회에서 펼쳐집니다. 주말의 문화공연 소식 노승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15년 지기 친구 간의 숨겨진 사랑, 멋진 이모부를 향한 6살 아이의 동화 같은 사랑, 노년의 사랑과 모두가 꿈꾸는 운명적인 만남까지. 남들에겐 평범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최고인 4개의 각기 다른 사랑법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저녁 초연을 시작으로 15일간의 공연에 들어가는 연극 최고의 사랑은 대학로에서 7년간 장기 공연을 통해 흥행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 수준 높은 연극 공연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작품의 주요 출연진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주 전부터 LA에 도착해 무대 적응을 마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길건입니다. 옴니버스식 이야기라서 그 각 내용마다 정말 다양하게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고.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배소은입니다. 네, 최고의 사랑이라는 연극으로 LA에서 한인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도 연습 과정을 통해서 인물들이 짝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최고의 사랑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오세요. 아프리카 차드의 석양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섬세한 실루엣으로 처리된 체코 프라하의 찰스 브릿지, 중국 타이산의 웅장함을 9개의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남가주 사진작가 협회의 9번째 정기전, 전 세계 28개 국가의 모습을 담은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만 조금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사진들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이번 사진전을 그런 좀 취지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명 지역 인사들도 작품으로 참여했습니다. 탐 라본지 LA시 의원이 담아낸 그리피스 산 위의 전경과 티나 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의 해질녘 그랜드파크 공원은 LA시의 단면을 예술적으로 담아냈다는 평입니다. Myself and the councilman chose Los Angeles as our subject because that is our world, the city of Los Angeles. That's where our love is, the love of the people, the diversity, and the great things that the city has to offer. So. 문화원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사진전은 오늘 1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뉴욕의 한인 2세들이 한글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뉴욕 다운타운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다운타운의 한 전시장. 밝은 조명 사이로 한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뉴욕의 젊은 한인 2세들이 모여 한글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타이포그래피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더 인트레스트하게 할 수 있을까,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해갖고 외국 작가들하고 한국 작가들하고 22명씩 해가지고 총 44개의 작품이 나오게 됐죠.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인 작품과 미국인 작품이 함께 짝을 이루어 서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작가가 한국 속담을 기초해서 한국 아트를 만들고 미국 작가는 그 한국 속담에 상응하는 미국 속담에 기초해서 미국 작품을 만들어서 그 두 작품을 페어로 전시하는.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한글. 하지만 함께 작업을 한 작가들은 새로운 소재와 환경에 흥미를 느낍니다. Well, they got in touch with me and I liked the concept right away. I thought it was great that two different cultures were coming together and finding some common ground. And it was really nice to do something outside the box from what I normally do. 뉴욕의 한인 2세들은 한글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타이포그래피 전시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미 국방장관의 애슈턴 카터 전 부장관이 공식 지명됐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 대응에도 관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잘 아는 인사여서 한미 간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언론의 예상대로 카터 전 부장관을 새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카터 지명자가 전략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테러전과 아프간 대응 등 미국의 당면 국방 현안과 함께 아시아 재균형 전략도 국방장관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strengthen our alliances, including NATO, and continue rebalancing our defense posture in the Asia Pacific. 얼마 전까지 국방부장관을 지낸 카터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 대응에도 관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잘 아는 지한파입니다. 1990년대 말 해리 전 장관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pledge to you my most candid strategic advice. And I pledge also that you will receive equally candid military advice. 카터 장관 지명자의 의회 인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카터 국방장관이 입성하면 한반도 문제 관련 미국 외교안보팀의 관심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 이어 일본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이 120원대로 떨어지면서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7년여 만인데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도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마침내 120엔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이후 7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주에만 1.3%나 떨어졌습니다. 올여름 102엔대에서 지난 10월 말 추가 양적 완화 발표로 110엔을 돌파한 뒤 두 달도 채 안 돼 120엔을 넘었습니다. 올 들어서만 1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데다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등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초엔저 현상으로 일본 수출 기업들은 수익이 늘고 있지만 수입 가격 인상으로 중소업체와 일반 서민들은 울상입니다. 문제는 130엔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中長期で見た金融政策の違いによるですね、ドルの先高感、円の先安感、これを持っている人は多いですから、あと1年ぐらいはドル高円安の基調が続くと考えています。 원엔 환율도 920원대까지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이후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올해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해로 평가했습니다. 유엔이 새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조처 이후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로 끌어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are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to continue the momentum, to continue the pressure, to continue making progres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인권 압박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y sense is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test a nuclear weapon when they want to, when they have need to do it for technological reasons. 탈북자 정착 지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으로부터 방북을 거절당했을 때 매우 실망했다면서 당장 방북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